답은 AI 반도체, 또 최대 2차 전지 비교 분석, 2차 전지와 조선 수익의 길, 점상과 함께하는 특별 강연회. QR코드를 인식해 확인해보세요. 안녕하세요. 탐방 개인 투자자 원금 회복 프로젝트 주식 1타 강사들에게 투자 노하우를 배워보는 상한가 스쿨입니다. 반갑습니다. 진행을 맡은 황윤기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미국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관망 심리에 이 약보합권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 시장 극도의 눈치 보기 장세에 이 외국인 투자자가 장 막바지에 갑자기 매수 우위로 돌아선 게 또 눈에 띄었고요. 오늘 일부 기업들의 호시적 발표와 이 밸류어 프로그램의 해외 홍보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코스피의 순환매가 돌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장 이야기 전문가님과 또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자, 월요일 시장은요, 바로 이분이시죠. 급등주 1타 강사 김정혁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전문가님, 오늘 월요일 시장은 양시장 약세 마감했는데요. 우리 전문가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뭐 시장이 원하는 그림을 잘 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증시도 좀 다소 좀 무거운 그런 편이었고, 특히나 이제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하락 종목들이 좀 많은 그런 상황이고, 뭐 기다리는 종목들의 반등보다는 아직까지는 뭐 시장의 당일 재료 종목이라던가 아니면 뭐 과열되어 있는 종목에서 뭐 더 가는 종목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수급들이 좀 집중이 돼서 좀 매매를 하시기에 좀 평상시보다는 난이도가 조금은 좀 더 있는 그런 장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좀 더 우리가 좀 주의 깊고 그다음에 좀 더 집중과 선택을 좀 잘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차트를 보면서 오늘 시장을 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는 그래도 나름의 방어를 잘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요즘 코스피 시장보다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익을 더 많이 내시고 편하게 내시려면은 코스닥 지수가 좀 잘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코스닥 지수가 지난 금요일에도 무겁게 뭐 1% 가까운 하락세를 좀 보여줬었고, 오늘은 1%가 넘는 그런 약세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우리 증시에 요즘에 좀 재미없는 장세들이 좀 많이 나온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아마도 이제 좀 업종 선택이라던가 아니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우리나라 증시를 좀 뭐 견인하거나 이끌 수 있었던 뭐 대장 업종이라던가 주도 업종들 이쪽에 집중하신 분들이 좀 그런 느낌들을 더 많이 받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요즘 들어서는 반도체, 특히나 이제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이 힘을 좀 잘 못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미증시에서는 소폭 반등이 나오는 그림들이 나와도 거기에 분위기를 좀 따라가지 못하고, 특히나 오늘은 뭐 무역 갈등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에코프로라던가 에코프로 PM, 그다음에 무거운 2차 전지 종목들도 좀 많이 내려가다 보니까 코스닥 지수가 좀 많이 밀렸죠.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내려가는 상황 안에서는 뭐 웬만한 그냥 뭐 오늘 개별 특징적인 이슈라던가 뉴스가 없는 일반적인, 그다음에 이제 보통 성향의 그런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힘을 좀 빼는 그런 양상들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좀 좋은 증시에 대한 내용과, 저는 이제 시장이 하방으로 밀릴 때든 아니면 이제 뭐 소폭의 반등 흐름을 좀 보여줄 때든 앞으로 이제 좀 시장을 좀 멀리 본다라고 하면은 긍정적인 요인들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다라고 의견들을 좀 계속 어필을 드렸기 때문에 뭐 그런 증시가 좀 빨리 좀 와주기를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사실 시장을 흔들 만한 뭐 악재성 요인들이 막 새롭게 커지거나 뭐 더 부각이 되는 그런 부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지정학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 뭐 내성이 좀 많이 생긴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뭐 금리 정책에 대해서는 뭐 지수가 빠지는 날에는 매파적인 뭐 연준 의원들의 발언들이 뭐 부각이 되기도 하지만, 과거처럼 뭔가 좀 극단적인 내용이라던가 뭐 지표가 꺾이는 그런 느낌들이 나오진 않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6월 금리 인하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뭐 충분히 좀 반영이 된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연내 금리 인하 시즌이 좀 다가온다라고 하면은 그 시즌에 맞춰서 좀 기대감들이 우리 증시에도 좀 많이 반영이 되어줄 것으로 저는 좀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2차 전지나 반도체 이쪽 종목들이 좀 밀려있는 그런 상황이시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그런 종목들은 개별적인 이슈보다는 지수의 전반적인 반등이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그림을 일단은 좀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 뭐 지수가 주도주 장세가 막 나오고 있지 않다 보니까
요런 뭐 재료주들, 그 다음에 테마주들 이쪽으로 수급 쏠림이 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5월달, 그 다음에 4월 말에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해드리고 우리가 이제 투자해야 될 방향들을 좀 재료주, 그 다음에 뭐 테마주의 순환매 요 차원에서 계속해서 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제 방송을 뭐 지속적으로 따라오시고 그다음에 제가 제시드리는 종목을 매매를 같이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뭐 시장에 대해서는 좀 다소 좀 아쉬운 뭐 시장 결과치가 좀 잘 안 나왔으니까 뭐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상황 안에서도 굉장히 좀 화끈하고 좋은 수익률들을 많이 내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재료주와 테마주 장세가 뭐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그 강도가 좀 심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좋은 종목을 멀리 보고 길게 기다리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시장이 원하는 그림과 시장에 돈이 쏠리는 부분들이 그런 쪽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시장에 돈이 몰리는 요런 테마라던가 뭐 재료주들, 그다음에 업종들 뭐 요런 쪽에다가 집중을 해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매매하고 평소보다는 좀 짧은 방망이를 좀 잡고 좀 간결한 매매, 그다음에 수급이 확 쏠렸을 때 먹고 나올 수 있는 이런 매매들을 좀 단기적으로 계획을 해보는 것도 지금 시장에서는 충분한 좀 메리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수가 뭐 잘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개별 종목을 선택하는 거는 우리의 선택권이 있지만 지수의 방향은 우리한테 선택권이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흘러가고 있는 지수의 트렌드를 파악하고 흐름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지금 어떻게 이제 돈이 흘러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열심히 또 공부를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잘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주에 제가 제시드렸던 종목도 그렇고 그 지난주에 제시드렸던 히든 종목도 그렇고 연일 뭐 급등세를 좀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대응은 잘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수익이 좀 고프시거나 아니면 지금 뭐 포트폴리오 때문에 고민거리가 많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뭐 뒤에서 결과치로 보여드리고 검증을 시켜드리겠지만 저희가 좀 골라드리고 제가 좀 선택하는 그런 종목들이 뭐 운이 좋게도 요즘에 굉장히 좀 잘 맞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집중을 하시고 같이 좀 따라오시면서 제가 드리는 정보들과 종목들이 우리 좀 어려운 시장 안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진짜 수익으로, 찐 수익이라고 하죠. 그래서 실제 금액이 발생하는 또 좋은 수익으로 이어져 주기를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좀 많이 아쉬웠는데요. 그래도 이 수익 기회가 충분하다고 하니까 함께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특징주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월요일장에는 어떤 특징주 말씀 주실지 궁금합니다. 자, 전문가님, 첫 번째 특징주는 어딘가요? 네, 오늘도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뭐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직접 히든 종목으로 골라드려서 추천을 드렸던 그런 종목들이 뭐 요즘에 뭐 계속해서 특징주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위쪽으로 잘 나오고 상승률이 또 잘 나와주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종목들을 좀 리뷰하는 차원에서 서전기전이라는 종목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우리 증시에서 굉장히 좀 강한 그 다음에 잘 나가는 종목들, 뭐 테마라고 하면 테마, 업종이라고 하면은 뭐 전기전자 업종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요즘에 전력주들이 굉장히 좀 잘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많은 또 수익률들을 좀 많이 냈었던 그런 기억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서전기전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뭐 핵심 주도 테마라던가 핵심 주도 재료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은 대장주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는 부분에서는 새로운 순환매 장세에서 새로운 뭐 루키 종목들이 나오고 그런 종목들이 이제 부각이 되면은 단번에 또 급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서전기전도 제가 처음 제시를 드렸었던 뭐 차트를 같이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뭐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방법에 의해서 바닥에서 올라오는데 똑같은 명분과 똑같은 재료, 그 다음에 후속주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그 깜냥을 가진 종목들, 저는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추천을 드리는데 서전기전이 뭐 그런 부분들에 정확하게 좀 잘 포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간 안에 20% 이상의 상승률을 또 적중을 시켰었던 종목이고,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뭐 전선주라던가 뭐 땡땡 전기 이런 종목들이 차익 물량들이 제법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제법 있었어요. 근데 서전기전도 장중에 위아래 등락폭이 나오긴 했지만 오늘 종가라던가 차트의 마감 위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저는 그래도 다른 종목들 이제 테마에 그 매도 물량들이 들어오는 거에 비해서는 좀 잘 지켜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뭐 다른 특징주들, 그 다음에 오늘 시장 대비 방어가 잘 됐었던 그런 종목들을 보면은 오늘 원전주들도 나름 흐름들이 괜찮았죠. 제시드렸던 G2 파워도 힘이 굉장히 좀 셌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전반적으로 시장 대비해서 좀 우위에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원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뭐
AI로 인해서 에너지 감당이 좀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럼 이제 소형 원전 모듈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좀 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중동 지역에서의 뭐 수주 기대감이라던가 이런 이제 좀 원전 관련된 이슈들이 부각이 될 수 있을 만한 재료를 좀 같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을 때는 지금 뭐 AI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으로 보아왔을 때 지금 뭐 이제 전력난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AI 시장으로 AI의 그 시대로 가는 것은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진행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눈앞에 좀 문제점으로 갖고 있는 게 뭐 전력 인프라라던가 그다음에 많은 전기 문제들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력을 줄이는 기술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전력 인프라를 좀 확충할 수 있을 만한 뭐 실질적인 기업이라던가 아니면은 더 많은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에너지 원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부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원전주들이 뭐 지금 당장은 기대치만큼 반영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이제 뭐 AI의 테마를 좀 더 깊게 가져가는 종목이 충분히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서전기전은 뭐 최초 말씀드린 이후에 어느 정도 수익률은 나오고 상승률은 나오고 있지만 이제 원전 쪽으로도 테마가 이어져 준다라고 하면은 서전기전한테도 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차트를 좀 보면은 제가 제시드리는 종목들은 과열되어 있는 종목들이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목표가를 달성해도 더 올라가는 종목들이 제법 많이 나와주기도 하는데 서전기전도 그런 기대감을 저는 충분히 좀 가지고 있을 만한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선주들은 뭐 역대급 사이클, 실적 사이클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원전주의 분위기까지 더해진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여전히 주봉상 차트라던가 월봉상 차트에서는 바닥을 이제 막 돌파하려는 이런 위치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 뒤에 뭐 지금은 뭐 25% 이렇게 나왔나요? 그런 수익률들이 뭐 앞자리가 3대, 뭐 4대 이렇게 바뀌어 있기를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전기전은 이렇게 이제 리뷰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뭐 같이 수익을 내신 분들과 더불어서 나중에 또 조정 기회가 온다라고 하면은 재차 뭐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AS 굉장히 잘해주실 것 같네요. 자, 오늘 5,740원의 종가 형성한 서전기전입니다. 자, 전력주 요즘 전망이 또 굉장히 좋죠. 오는 2050년까지 전력 수요가 현재보다 2배 이상이 또 늘어나고요. 또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도 1000% 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합니다. 서전기전과 더불어서 원전주 분위기도 관심 있게 보셔야 할 것 같네요. 첫 번째 특징주였습니다. 자, 다음 특징주도 들어볼게요. 전문가님, 다음 특징주는 어딜까요? 네, 뭐 기가 막힌 종목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또 방송을 하고 항상 제가 저의 이제 원픽 종목이 있죠. 제가 이쪽 업종과 혹은 이쪽 테마가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열심히 또 강의해드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을 이제 설득을 하죠. 제 의견과 같은 또 의견을 가지실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끝에는 항상 제가 그 중에서의 그럼 과연 원픽 종목, 지금 살 수 있는 원픽 종목이 무엇일까 이렇게 히든 종목을 제시를 해드리죠.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날 제시드렸던 히든 종목이 다음날 상한가를 갔습니다. 뭐 제가 상한가 스크롤 하면서 뭐 많은 상한가 종목들이 막 나와주고 있는데 CG트로닉스도 뭐 이제 그런 좀 좋은 그림을 좀 타고 역시나 또 좋은 액션이 좀 나온 종목이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함께 또 매매하셔서 수익을 내셨던 분들께는 너무나 또 훌륭한 또 상한가였기 때문에 수익을 좀 축하드린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CG트로닉스라는 흐름을 보면은 제가 앞서서 요즘에 우리 시장에서는 전력주라는 테마가 굉장히 좀 세게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장주가 막 100%, 200% 이상으로 막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 있을 만한 새로운 동종 테마에 그다음에 같은 이슈를 가지고 있는데 시장에서 부각이 덜 됐고 그다음에 명분이 충분하다라고 하면은 그런 종목들이 뒤늦게 부각될수록 한 방에 급등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CG트로닉스의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제시를 드렸던 위치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바닥입니다. 바닥 돌파주, 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한 돌파된 위치, 그 다음에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기 시작한 위치고 제가 제시를 드리고 그 다음날 이 종목이 뭐 참을성이 없이 뭐 굉장히 좀 위쪽으로 치고 올라갔죠. 상한가까지 한 방에 또 기록을 해버렸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 저는 이제 뭐 음봉 매수와 그다음에 조정 시에 2차 분할 매수 이런 것들을 강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뭐 조금만 좀 더 밀렸다가 조금만 좀 천천히 갔으면은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시청자분들이 상한가를 그대로 좀 가져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장 초에 이제 힘을 좀 잘 써주면서 시원하게 또 상한가로 또 기록을 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제가 예상했었던 그 다음 이제 후속이 될 수 있을 만한 재료들이 시장에서 좀 잘 노출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이런 종목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종목으로 상한가를 드셨던 아니면 수익을 내셨던 아니면 눈으로만 지켜보시다가 지나가셨던 지금 시장을 예측하고 어떤 종목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종목은 상한가 이상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종목이 단기간 안에 너무 많이 올랐죠. 상한가까지 한번 쭉 가버렸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그 뭐 빠른 급등으로 인해서 이제 또 투자 주의 종목이 이제 될 예정 공시들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뭐 기업에는 뭐 문제가 없는 내용이지만 뭐 단기적인 급등으로 인해서 약간 좀 완화 장치가 좀 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것들을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종목들을 잘 뽑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운이 좋게도 저에게 굉장히 좀 좋은 감들이 잘 들어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제가 이런 이제 좋은 감과 또 좋은 행운과 그 다음에 뭐 저의 좋은 종목 선정 능력들을 잘 이용을 하셔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실제 수익으로 될 수 있게 조금만 더 같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면 저도 좋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좋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해보고요. 제가 오늘도 이 CG트로닉스가 뭐 바로 상한가를 갖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또 이 종목의 뒤를 이을 수 있을 만한 또 좋은 그 다음에 지금 재료를 가장 잘 받을 수 있을 만한 강력한 종목을 또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뒤에 강의해드리고 어떤 종목을 준비했는지 소개해드리고 제가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 통해서 히든 종목까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과연 또 다음 상한가가 또 금방 나와줄지 또 기대를 해보고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난 방송 히든 종목이었던 CG트로닉스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전력 반도체 종목 추천해 주시자마자 금요일에 바로 상한가로 직행을 했죠. 현재 한국나노기술원과 전력소자 연구과제를 수행 중에 있는데요.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전문가님의 적중률이 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특징주 이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다음 특징주는 어딘가요? 네, 뭐 요즘 뭐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뭐 전력주뿐만이 아니라 전력주 소개를 해드리면서 항상 같이 좀 봤었던 이제 업종 중에 화장품주가 있었죠. 화장품주들도 뭐 다행히도 그다음에 운이 좋게도 굉장히 좀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강의를 통해서 4월 달에 최초로 말씀드렸었던 뭐 토니모리도 굉장히 좀 잘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적주로서 강조를 드렸었던 클리오마저도 잘 올라갔고, 그 다음에 뭐 강의를 통해서 이제 대장주로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던 아모레퍼시픽도 뭐 좋은 그림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제가 또 5월달 넘어와서 이 화장품주들을 꼭 매수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다시 재차 뭐 두 번째, 세 번째 강의를 진행을 했고, 그 중에서 이제 APR이라는 저의 히든 종목을 좀 꺼냈습니다. 제가 지난주 그 목요일 날 방송을 하면서 AS를 좀 해드렸고, 저는 지금 뭐 10%대 수익률이지만 더 갈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 30%대 이렇게 이제 수익률이 앞자리가 좀 바뀔 것 같다. 그래서 좀 기대를 해보자. 이렇게 이제 좀 제시를 드렸고, 일단은 제가 첫 번째로 제시한 목표가가 좀 달성이 된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또 달성이 됐고, 그 다음에 오늘 뭐 시초가, 그 다음에 개장초 부근에도 좋은 액션들이 나왔죠. 요즘에 화장품 종목들은 확실히 좀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항상 강조를 드렸던 거, 포트에 화장품 종목이 하나도 없다라고 한다면은 뭐 소액이라도 좋으니까 한 종목이라도 좀 가지고 있는 게 좋겠다. 그래야 이제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수익률들을 좀 잘 챙겨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화장품 종목들이 이제는 이제 중국 소비주라는 프레임을 완벽하게 좀 벗겨낸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실적주의 기대치들이 계속해서 좀 붙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아침장에도 분위기가 좋다가 코스닥의 이제 분위기가 좀 처지고 하면서 화장품 종목들이 오늘 음봉 전환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금씩 좀 조정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었거든요. APR도 마찬가지였고 전반적으로 화장품 시장이 조금 좀 이렇게 좀 조정이 나오고 이렇게 막 급락은 아니지만 단순한 이제 짧은 조정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화장품 종목들을 여전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종목이 됐든 APR이 아니라 뭐 기존에 뭐 제시드렸던 뭐 토니몬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클리오라든가 아니면 제 그 장중 공개 방송에서 함께 하셨던 코리아나라는 종목도 기억하시죠? 그래서 뭐 그런 종목들이 다시 매수할 수 있을 만한 좋은 위치와 좋은 음봉을 준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제공약을 해도 충분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APR이라는 종목을 차트를 보면서 한번 좀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제가 제시 드렸었던 위치는 바닥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막 좀 돌파가 되는 그런 시점이었고, 지금은 전고점의 매물대를 돌파를 해놓은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화장품 종목들의 분위기가 조금만 다시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올라갔던 것보다 힘을 더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매수를 다시 하려고 한다면은 더 좀 깊은 조정에 음봉이 좀 나와줘야 좀 살 수 있겠지만, 이 종목의 이제 뭐 전반적인 전망, 뭐 이제 뭐 조정을 다 감안을 하고 뭐 올릴지 아니면 한 번 더 눌렀다가 줄지는 우리가 좀 두고 봐야겠지만, 이 종목의 최종 목표치는 뭐 지금 뭐 30만 원대에서 적어도 뭐 40만 원대까지는 더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화장품 종목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실적 점프 내용들과 그다음에 이제 K뷰티 내용으로 뉴스가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시장에 먹거리가 그렇게 넘치고 있지 않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도 이제 심리적으로 도움이 좀 많이 돼서 저의 목표를 조금 더 좀 빠르게 달성을 시켜주는 요인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같이 화장품 주로 수익을 내신 분들, 제가 한 종목, 두 종목, 세 종목 이상을 계속해서 매주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적어도 제 방송을 꾸준히 보신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서 한 종목 정도는 또 히트를 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또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종목도 또 좋은 것들 골라드리도록 할 테니까 부지런히 따라오셔서 여러분들 또 계좌에 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 종목도 히든 종목이었고요. 현재 21% 수익률 자랑 중입니다. 자, 전문가께서 이 포트폴리오에 화장품주 없으면 꼭 하나 담으셔라 라고 계속 추천해주고 계시는데, 오늘도 역시 말씀 주시네요. 자, 조정 이후에 새로운 상승이 또 기대가 된다라고 하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이 화장품 주가가 조금만 더 올라준다면 이 종목 전망 나쁘지 않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마지막 특징주 들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특징주는 어딜까요? 네, 제가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가끔 썼었던 그런 종목인데, K조선주라고 이제 표현을 많이 해드렸죠. 그리고 저는 삼성중공업, 그 다음에 이제 하나오션, HD 한국조선해양, 이 조선주 탑3는 2024년도 이제 좀 실적주로 보나 아니면 장기 투자 종목의 매력으로 보나 상당히 좀 기분 좋은 일들과 그다음 매력적인 요소들이 좀 많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삼성중공업이 오늘 뭐 큰 급등은 아니었지만 오늘 특징주가 되었어요. 왜냐면은 오늘 조선주들 안에서 52주 신고가를 달성하는 종목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추천 이후에 이 종목이 이제 뭐 급등주는 아니다 보니까 묵직하게 이제 수익률을 좀 쌓아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이제 앞자리가 이제 40%대로 좀 바뀌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똑같은 얘기처럼 저는 이 종목을 일봉 차트로 보지 마시고 월봉 차트를 보시면서 좀 여유롭게 넉넉하게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좀 믿음직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을 다시 한번 똑같이 강조를 드리고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2024년도를 좀 멀리 보고 좀 가져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여드리는 이 차트를 좀 참고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봉 차트 안에서는 오늘 52주 신고가가 나왔죠. 그리고 종가로 이제 좀 의미 있는 구간인 1만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위치에서는 조금 더 상승률이 더 가속이 될 수 있는 위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삼성중공업이 실적주로서도 매력이 있지만 요즘에 미국이 중국을 견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시장에서 단기 모멘텀으로 부각이 되면서 조선주한테도 이제 훈풍이 불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오늘 시장 마감하고 철강주들의 시간의 거래들을 보면은 철강주들도 지금 시간에서 막 급등하고 상한가를 간 종목들이 있고, 같은 이슈에서 이제 파생이 된 그런 업종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내일도 좀 도움을 더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종목의 월봉 차트를 보시면은 과거 2014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월봉 차트를 쭉 나열을 하면은 과거에 뭐 좋지 않았던 상황들이 하락으로 반영이 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개선이 되고 있었던 2, 3년 동안은 횡보를 했고 2023년도 하반기에서부터 이제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이 종목들, 그러니까 특히나 뭐 삼성중공업과 더불어서 우리나라 이제 조선 기업들이 지금 뭐 실적 점프를 하는 내용들이라던가 아니면 앞으로 이제 기대 성장 예상치들 이런 것들을 반영을 했었을 때 월봉 차트의 위치는 뭐 다소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많이 바닥권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뭐 중간중간에 오르락 내리락하는 이런 이제 단기 파동들은 나올 수 있겠으나 최종 목표 수익률은 충분히 높게 바라봐도 탁월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제가 이 삼성중공업이라는 종목을 마지막 특징주로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은 삼성중공업이 올라가는 요즘 단기적인 이슈는 미국이랑 중국이랑 지금 관세 전쟁이
좀 더 심화가 되고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좀 과열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안에서 새로운 재료주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관련 수혜주들은 이렇게 막 52주 신고가도 나오면서 순환 랠리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뭐 잠시 후에 강의를 좀 스포를 해드린다라고 하면은 지금 미국과 중국의 이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새롭게 부각될 수 있을 만한 새로운 업종과 종목들이 충분히 좀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삼성중공업을 나는 좀 바닥에서 처음 추천했을 때 아니면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렸을 때 매수를 못해서 좀 아쉽지만 수익률을 같이 못 가져가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 강의와 그다음에 새로 제시드릴 바닥에 있는 또 좋은 종목을 한번 집중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거래 대비 2.38% 상승한 삼성중공업입니다. 1170원에 거래 마쳤고요. 오늘 52주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전부터 장기 투자 권해드리는 장기 투자 권해드리는 조선주죠. 자, 그중에 삼성중공업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방송 외에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이 참여 방법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보고 계시는 화면 좌측 상단에 QR코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톡방으로 입장 가능한 QR코드인데요. 카메라 앱 키셔서 이 QR코드 갖다 대시면은 톡방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톡방 안에서 전문가님들이 여러 정보들 그리고 종목들 추천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톡방 들어오시기를 추천드리겠고요. 자,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 스쿨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가 뜹니다. 이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전문가님 사진 바로 옆에 깜빡깜빡하는 빨간색 방송 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 클릭하시면 무료 방송 입장이 바로 가능합니다. 이 방송은 지금 방송 끝나자마자 저녁 8시부터 가능하니까 바로 서둘러서 이동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월요일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밑줄 짝짝, 돼지꼬리 땡땡 하실 준비 되셨다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토마토TV 시청자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급등주 선생님 김정엽 전문가입니다. 자, 뭐 기분 좋은 상한가가 또 터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과 1월, 2월, 뭐 3월, 4월 벌써 이제 5월이 이제 넘어갔는데 그래도 뭐 한 달에 뭐 두세 종목 혹은 뭐 한두 종목씩은 꼭 상한가를 좀 찾아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좋은 기운들이 여전히 아직도 좀 이어지고 있구나 이런 또 기쁜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좀 부담이 되기도 하고 또 좋은 종목들을 잘 골라드리고 싶다라는 욕심이 계속해서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 그 시청자분들의 지금 뭐 현재 좀 약간 뭐 제가 분위기를 좀 예측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요즘 지수가 사실 좀 하락 종목이 계속해서 좀 많은 그런 시기들이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심지어 뭐 4월 뭐 중순 이후부터 5월 최근까지 야금야금 끌어올렸었던 코스닥 증시가 뭐 금요일 오늘 이 거래일 만에 또 다시 대밀리는 그림들이 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좀 힘이 빠지기도 하고 뭔가 이제 과거의 종목을 계속 기다리기에는 계속해서 좀 지치는 그런 시장인데 그런 시장 안에서도 급등 종목들과 수익의 먹거리는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제가 이제 운영하는 뭐 포트라던가 종목에는 뭐 가지각색의 그다음에 뭐 다양한 종목들이 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이제 수익을 계속해서 좀 발생을 시키고 그다음에 뭐 새로 편입을 하고 또 바로 수익이 나고 이런 종목들은 계속 이제 좀 나와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장을 보다 좀 적극적으로, 그 다음에 4월 달에 좀 하락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제 좀 그 극복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이제 지금 잘 가는 종목들을 좀 빠르게 또 매입하고 또 수익도 빠르게 내서 좀 더 좀 과감하게 수익금들이 들어오면은 좀 무거운 종목들을 같이 상쇄시켜서 덜어내고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현실적인 포트 운영에 있어서는 제가 지난주에도 똑같은 얘기를 드렸었죠. 그리고 상한가 종목을 제시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막 그런 종목들을 아니면 뭐 제시드렸던 화장품 종목들로 20% 이상 수익을 내셨다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뭐 한두 종목을 덜어내는 데는 충분히 부담 없는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고 아마 당분간은 이런 시장들이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장의 트렌드들을 좀 파악해서 빠르게 이제 수익 전환하고 그다음에 다른 종목들을 좀 덜어낼 수 있을 만한 이런 좀 적극적인 전략이 저는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어떤 매매에 뭐 승률이 100%가 나올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제가 제시 드리는 강의 내용이라던가 아니면 제 온라인 무료 방송에 오셔서 가져가는 특히나 히든 종목은 더더욱이며 또 좋은 결과치들이 계속해서 매주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또 잘 가져가셔서 좀 극대화를 시키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 방송을 통해서 이제 4월 달부터 반도체가 좀 침체 국면을 좀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요즘에 뭐 주도 업종들, 뭐 이제 대장이라 할 수 있는 반도체라던가 아니면은 뭐 2차 전지 종목들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과거에는 힘을 좀 썼었던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제약주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요즘엔 다 지지부진합니다. 오늘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은 저점 뚫고 내려가면서 2차 전지의 부담감을 좀 더 늘려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하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좀 뭔가 어떻게 보면은 돈이 쏠리는 재료라던가 테마라던가 이쪽에서의 순환매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주도 대장 업종들이 힘을 못 쓰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시장을 기대하기보다는 개별적인 재료와 이슈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지난주 방송에서 제가 강조를 드렸던 것도 우리가 이제 앞서서 특징주를 봤던 것처럼 K조선주, 그 다음에 여기 전력주, 그 다음에 화장품주, 이렇게 해서 이제 강조를 드렸고, 그 화면이 이제 그 다음 화면이거든요. K조선주, 전력주, 그 다음에 화장품주. 그러니까 요즘에 시장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가 봐야 되고, 우리가 매매를 해볼 만한 그런 종목군들은 딱 이쪽 안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전력주 안에서는 일단은 히든 종목 서전기전을 시점으로 해서 또 좋은 액션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제가 4월 29일 날 서전기전을 그대로 이제 제시를 해드렸고, 자, 다음 화면이요.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히든 종목을 이렇게 제시를 드렸죠. 전력주들의 슈퍼사이클이 기대가 됩니다. 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오는 서전기전이라는 종목을 봅시다. 근데 이제 조건들이 다 비슷하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집중 받을 수 있을 만한 대장 테마가 돼야 되고 대장 재료를 좀 받고 있는 그런 종목들인데 그 안에서 이제 막 장기 이평선들을 돌파하는 바닥 돌파주들, 이제 막 반응을 보이는 바닥에서 이제 막 거래량을 늘려가는 종목들, 저는 이런 것들을 위주로 이제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서전기전은 이렇게 이제 히든 종목으로 4월 29일 날 무료 방송 제시를 드렸고, 제가 그 다음 뭐 TV 방송을 통해서 AS를 해드렸었죠. 그리고 추가 상승 랠리가 기대가 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안내를 해드렸고, 그런 부분들이 잘 흐름으로 이어져서 뭐 20%대의 상승률도 잘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력주의 흐름들이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그 다음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 날 히든 종목으로도 전력주 안에서 제가 CG트로닉스라는 종목을 제시를 드렸죠. 그때는 이제 온라인 무료 방송을 하기 전에는 화면에다가 오늘은 이 종목을 제시를 드릴 거예요. 전력 수요 급증 수혜 종목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제가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는 여기 이제 CG트로닉스라는 종목을 같이 소개를 시켜드렸었죠. 그리고 이 종목이 좀 천천히 반응이 나왔으면은 제가 방송에서 리뷰를 한 번 더 하고 이제 아직도 좋아요라고 말씀을 드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종목은 다음날 또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역대급 실적 사이클이 도래하고 있는 우리나라 이제 K 전력주들은 여전히 좀 힘이 좋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그런 이제 뭐 테마 중에 하나로 여전히 좀 존재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 종목 쪽으로 한번 좀 볼까요?
화장품주를 보면은 요즘에 또 K뷰티 인기가 막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강조를 해드렸고 4월 22일 날 추천주로는 화장품주, 관심주, 제시, 토니몰이라는 종목을 제시해드렸는데 이 종목이 한 40%가량 올랐습니다. 40%가량 올랐고 그 다음에 뭐 빠르게 좀 넘겨본다라고 했을 때 같이 그날 당일날 실적주로 보실 거는 클리오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클리오를 이제 좀 같이 설명을 드렸는데 이 종목은 토니모리만큼은 아니지만 오늘 고점까지 20% 이상의 상승률이 잘 나와줬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 보지 못했었던 종류의 그 업종이라던가 테마라고 한다면은 이런 종목들이 실제로 잘 가고 있고 보다 좀 적극적으로 같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의 수익률을 내 포트에도 정확하게 가져갈 수 있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히든 종목으로 APR이라는 종목을 제시를 해드렸어요. 안티에이징 관심 폭발에 국내 홈케어 뷰티 시장이 뜨고 있다. 그래서 제가 제시드렸던 화장품주 안에서의 새로운 히든 종목은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APR이라는 종목을 강조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음봉 매수하시고 분할 매수하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종목은 앞서서 제가 리뷰해드렸던 것처럼 좋은 상승률이 잘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모든 기운과 운이 좀 잘 따라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좋은 수익률을 함께 하실 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제 오늘 저희 온라인 무료 방송에 함께 하셔서 좋은 종목을 받아갈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고 타당성이 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화장품 종목들은 제가 강의를 뭐 10번 하고 11번 하고 12번 하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음봉 조정이 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화장품주는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고 소폭 올라간 종목들이라도 괜찮으니까 음봉 조정에 기회를 준다라고 하면은 내 포트의 한 종목 이상은 화장품 종목을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은 저는 여전히 동일하고 여전히 똑같은 강조를 드린다라고 이제 정리와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가 남았죠. 맨 위에 있는 K조선주. 우리는 조선주로 이제 앞서서 삼성중공업이라는 종목을 리뷰를 했고 제가 신나게 자랑을 했습니다. 워낙 뭐 잘 가고 52주 신고가를 잘 달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뭐 마찬가지로 앞서서 이제 같이 적중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일단은 조선주 안에서는 뭐 흐름들이 다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제 조선주의 흐름들이 잘 올라오다 보니까 요즘에는 종목들의 순환매가 기자재 쪽으로 좀 가고 있어요. 제가 PPT에는 따로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 혹시 뭐 방송을 집중해서 듣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나는 삼성중공업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제가 제시드렸던 다른 조선주를 바닥에서 잘 매수를 못했어. 근데 좀 단발적으로 이 조선주의 분위기를 이어받을 수 있을 만한 기자재 종목을 찾으신다라고 하면은 내일 1승이라는 종목도 같이 눈여겨보시고 관심주로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PPT에는 따로 넣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 구두로 그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승이라는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는 아시죠? 조선주 안에 있는 기자재 종목이고 이제 관련된 분위기를 이제 좀 뒤늦게 타는 액션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선주의 흐름을 좀 같이 보시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은 뭐 김정엽 전문가가 강조를 해드렸던 이 조선주, 조선주가 요즘에 왜 이렇게 잘 올라가는가? 그 다음에 어떤 이슈를 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다 좀 심층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우리는 새로운 재료주들, 이슈주들을 찾아가야 되거든요. 삼성중공업은 제가 바닥에서 여기 동그라미를 쳐드렸던 바닥에서 제시를 드렸지만 이제는 바닥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매수를 하는 입장에서는 크게 권장을 드리지 않는 거죠. 근데 삼성중공업을 끌어올려줬었던 이슈가 새로운 업종에서 새로운 테마 안에서 새로운 급등주를 만들어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좀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뉴스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철강에 슈퍼 301조를 꺼냈다. 이거는 이제 뒤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의 뉴스는 아니고 이제 4월 달부터 나왔었던 뉴스입니다. 4월 17일 날 기사가 나왔었던 내용이죠. 중국산 철강이랑 그 다음에 알루미늄 제품 관세를 현행 7.5%인데 관세가 이거를 이제 뭐 3배 이상 늘리겠다라는 뉴스들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25%까지 올리는 것을 검토를 해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명분 이유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중국 철강 업체들이 중국 안에서 중국 철강 업체들한테 보조금을 막 많이 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다가 이제 수출을 하는데
가격을 굉장히 좀 싸게 쳐도 싸게 이제 뭐 저렴한 가격으로 수출을 해도 중국 정부 안에서 주는 이런 보조금들로 충분히 충당이 되기 때문에 이윤적인 문제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들이 경쟁을 하는, 그들은 중국 기업들, 중국 철강 업체들이 되겠죠. 경쟁하는 게 아니라 부정행위를 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 뉴스를 보면은 여기 앞에 타이틀에 나와 있는 이 슈퍼 301조 요거를 보면은, 이게 뭐냐. 상대국, 그러니까 무역을 하고 있는 상대 국가가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 그러니까 미국 안에 있는 기업들이 손해를 봤을 때 보복 조처를 규정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런 이제 뭐 이제 그 무역 관련된 이제 뭐 자국 기업들을 지키는 그런 그 이제 사례들이 되겠죠. 법이 이제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명분으로 해가지고 요즘에 이제 중국을 굉장히 좀 많이 건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증시가 뭐 유럽 증시라던가 미 증시에 비해서 힘을 좀 못 쓰고 있는 것들은 여기에서 이제 눈치 제기를 좀 하고 있고 좀 휘말릴 수 있을까 뭐 이런 우려감들이 요즘 시장에 못 가는 이유라고 한다면 거기에 이제 명분을 갖다 붙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중국의 경제 발전을 제재하려는 게 저해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중국의 이제 그런 내용들이 중국으로 넘어가서 첨단 무기 제조에 쓰일 수 있는 기술을 보호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뭐 요런 명분들을 이제 만드는데 지금 미국의 흐름을 좀 볼게요. 미국의 흐름을 보면은 11월 달에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바이든이 됐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됐든 지금 이제 자기 국민들한테 막 이렇게 이제 좀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실업률 문제라던가 아니면 뭐 이제 뭐 노동시장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이제 건드린다던가 아니면 이제 뭐 사실 중국 업체들이 이렇게 미국으로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입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뭐 미국 안에 있는 이런 철강 기업들이 좀 손해를 보는 게 아니냐. 그러면 이제 중국을 조금 더 좀 그 배척을 좀 시켜버린다라고 하면은 미국 안에 있는 내수 경기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그 일자리를 뭐 지킨다라는 명분이 생긴다라던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사실 표시 먹기를 위한 이런 액션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중국을 배척하려고 하는 방향은 바이든도 그렇고 그 다음에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중국과의 미국과의 갈등이 약간 어떻게 보면은 관련된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11월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약간 좀 대선 정책주 느낌으로 움직임이 좀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테마적으로도 굉장히 힘을 더 쏟을 수 있을 만한 명분들이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중국을 계속해서 때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제 좀 그 국민들의 환호를 좀 얻기 위해서 이제 뭐 철강이랑 알루미늄 이쪽에서 시작을 했다가 막 다른 쪽으로도 늘려서 관세 늘리고 그 다음에 또 공격하고 찌르고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죠. 그리고 중국에서는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이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좀 보복을 다시 하겠다. 그 다음에 뭐 이제 우리도 관세 정책들을 좀 재정비를 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경제에 좀 악재 요소가 될 수도 있겠지만 관련된 테마와 그 다음에 개별 종목들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런 던져지는 뉴스들과 공격적인 포인트 하나하나가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테마의 형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오늘 장 마감하고 시간의 거래를 보니까 철강주들이 또 힘을 좀 잘 붙여버렸죠. 지금 뭐 철강주들이 관세 때문에 반응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하이스틸이라는 종목은 바닥에서 급등 그 다음에 하루 쉬고 오늘 뭐 종가 관리가 나왔는데 제가 오늘 방송 원고를 이제 넘기는 그 시간이 있어서 6시까지는 끝까지 보진 못했지만 하이스틸이라는 기업이 제가 이제 체크했었을 때 한 5시 뭐 이때까지는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또 기록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뭐 내일도 아침장에는 철강주들이 또 주인공이 되고 강조가 될 가능성이 좀 크죠. 그리고 아까 그 뉴스 기사를 보셨다시피 철광과 마찬가지로 알루미늄 쪽에서도 이제 관세를 때린다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런 테마들이 이어지면은 이제 뭐 철강주들의 테마가 형성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알루미늄 종목에서는 조일알미늄이라는 기업이 이 테마와 분위기를 가장 잘 따라가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후속 흐름들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좀 관전 포인트로 보셔도 충분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제가
조선주를 강조를 드릴 때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실제로 철강 관세를 내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신이 나서 막 반사익 수혜주가 되고 주가가 올라가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요런 그 철강 쪽 안에서의 관세 상승이 우리나라 철강 기업한테도 좀 악영향을 끼칠 요소들이 좀 많다라는 우려감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그러니까 철강주를 제시드리고 철강주를 추천드리진 않았지만, 철강주들이 지금 뭐 테마의 힘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분석들을 무시하고 그냥 막 치고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은 시장이 일단은 이쪽 이슈와 이쪽 테마에 열광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뭐 저랑 같은 의견이라서 좀 꺼림칙한데라고 하면 이제 피하고, 충분히 명분과 이유가 되고, 그 다음에 확실한 재료가 있고, 그 다음에 차트에서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쪽으로 보셔도 뭐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이슈 한번 보도록 할까요? 관세는 관세로 보복을 한다. 중국이 뭐 시진핑 블링컨 만난 날 법으로 맞불을 놓았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미국이 먼저 막 때리고 하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관세법을 개정을 했어요. 그리고 중국과 무협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협정을 위반하고 관세를 부과한다면은 이에 동등한 관세를 부과를 하겠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4월 달에 나왔었던, 4월 말쯤에 나왔었던 뉴스죠. 그래서 뭐 시진핑이랑 그러니까 뭐 미국이랑 중국의 주요 인사가 만나는 그날 그냥 맞불 작전으로 이제 발표를 좀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둘의 관계는 화해 모드가 아니라 좀 더 이제 그 갈등의 고조, 심화 느낌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어필을 좀 보여준 거죠. 그래서 막 여러 분야로 계속해서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앞서가는 뭐 철강이었지만, 뭐 미국이 중국산 태양광 전지 배터리 등에도 관세 인상을 예고하고, 중국은 그럼 우린 또 보복을 할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또 하고 있죠. 다음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태양광 업체에서도 뭐 반응들이 나오고 있어요. 철강주들도 아까 반응이 나오는 거 보셨죠? 그 다음에 알루미늄 관련된 종목도 바닥에서 반응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 쪽에서는 SDN이라는 종목이 요즘 테마 안에서는 가장 빠르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SDN이 4월 달, 그 다음에 뭐 3월 말, 4월 달, 그 다음에 5월 초, 현재 한 약 2개월 사이 안에서 80%라는 주가 상승률을 기록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태양광 쪽에서는 재료는 충분한데 SDN을 제외하고는 아직은 종목들이 좀 덜 오른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신성 ENG라는 종목이라던가, 아니면 차트에 나와 있는 OCI라는 종목을 보시면은 OCI 같은 경우도 이런 이슈의 흐름을 좀 충분히 타고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은 반응이 좀 덜 나온 것 같습니다. 바닥에서 재료와 명분은 충분히 만들어졌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돌파하는 돌파봉은 주봉에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숨고르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OCI한테도 뭐 좋은 그림들이 나와줄 것 같아요. 과거에 제가 방송을 통해서 OCI는 한번 제시를 해드렸는데, 뭐 올라가지도 그렇다고 떨어지지도 않고 아직까지는 좀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의견은 여전히 좀 동일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뉴스들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4월 달부터 5월 달 넘어가는 지금 뭐 현재 계속해서 발생하는 뉴스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흐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의 관세를 25%에서 100%로 인상을 검토를 한다. 이거는 이제 오늘 우리가 접할 수 있었던 오늘의 뉴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전 세계가 중국 전기차 관세를 올리면은 뭐 한국한테는 뭐 이익이 될 수 있으나, 만약에 이제 전기차 부품 쪽에다가 관세를 올려버린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라든가 유럽 쪽은 생산 비용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악화될 수가 있다라는 뉴스,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왔고, 오늘 뭐 에코프로라던가 에코프로 BM, 그 다음에 2차전지 코스닥이 빠지는 이유가 되기도 했었던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뉴스들이 계속해서 좀 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됐고, 그 다음에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도 철강주들이 막 급등을 하는 모습들이 나온 걸 보신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이쪽 이슈들이, 그 다음에 여기에서 시장에서 지금 파생된 재료주들, 테마주들이 시장에서는 지금 뭐 부각을 좀 많이 받고 있고, 현재 주인공 테마 중에 하나가 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인식을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뉴스 기사들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좀 빨리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드리고 제안을 드리는 내용이 뭐냐면은 일단은 미국이 중국 때리기에서는 여러 가지 종목들이 반응이 나왔어요. 일단 아까 보셨던 태양광 쪽에서는 SDN, 그 다음에 이제 조선주 쪽에서는 제가 제시드렸던 삼성중공업과 아이들, 그 다음에 앞서서 이제 보셨다시피 철강주들은 이제 내일의 특징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럼 이제 미국이 중국 때리기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우리도 보복을 준비하겠다. 우리도 관세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도 똑같은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무드로 가다 보니까 그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벤트에 대해서는 아직 시장에서 반응이 좀 덜 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중국이 보다 좀 강도 높은 그런 액션들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중국의 보복, 과거 2019년도 시장이라던가 2020년도 그 이후에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됐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중국의 보복 카드로 꺼낼 수 있는 게 1순위가 히토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역 갈등이 있으면은 반사익 수혜주로 히토류라는 테마가 굉장히 좀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히토류 테마로는 유니온 머티리얼, 티플렉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제가 이 히토류 관련해서는 말씀드리고 설명드릴 게 좀 많은데 시간이 좀 굉장히 좀 빨리 흘러가고 있는 관계로 제가 잠시 후 8시가 되면은 온라인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 히토류가 뭔지 몰라. 나는 그냥 들어는 봤는데 뭐 히토류가 뭐길래 뭐 관련된 종목들이 왜 올라가지? 이런 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확실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좀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빠르게 넘어가고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를 말씀을 드리기 위함이죠. 그래서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도 일단은 지금 바닥에서 반응을 보이고 있으니까 한번 일단은 관심 종목으로 이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음 뉴스 기사들 안에서는 요 포인트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국은 보복을 시사했고, 그 다음에 중국은 주저없이 미국에 보복하겠다. 그 다음에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 중국에 바로 보복을 하겠다. 강대강 대치 최고죠. 자, 그럼 이제 이 흐름을 볼게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중국이 굉장히 싼 가격으로 계속해서 자기 국가에다가 이제 수출을 하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그 내수가 흔들릴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중국에서 이제 사들이는 게 효과가 마진이 잘 남으니까 그로 인해서 미국 경기, 내수 경기가 흔들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네한테는 관세를 많이 부과할 거야. 비싸게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조치를 취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중국이 미국 거를 이제 사가지고 오는,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에 파는 물품에 의해서 보복을 한다라고 하면은 과연 어디가 1순위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디에다가 키워드를 맞춰야 될까, 이런 거를 본다라고 하면은, 자, 다음 화면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중국이 미국에 무역 보복을 할 가능성이 큰 부분은 식량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대두보복 관세를 통해서 미국 농가에 타격을 주는 방법을 우선 고려할 것으로 전망을 했다. 이것도 제가 뒤에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좀 더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다음 뉴스 기사를 보면은, 일단은 중국이 미국에서 수입을 하는 품목 중에 가장 많은 품목 1등이 뭐냐면은 이 대두입니다. 이 표가 자세히 보이진 않으시겠지만 여기 1등의 대두 이렇게 해서 2022년도에는 전체 수입 비중이 11.3%로 이렇게 1등으로 이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대두를 굉장히 많이 수입을 한다라는 거죠. 자,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대두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만들고, 두 번째는 2위는 브라질이고 3위가 중국이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이 대두 사용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는 제가 잠시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두 관련된 종목이 이 다음 무역 갈등의 다음 후속주가 되고, 다음 히든 종목이 가장 강한 종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닥에서 80% 올라간 SDN처럼, 그 다음에 내일 시간의 상한가를 기록한 철강주처럼 이 순환매들은 재료주들이 계속해서 흘러가니까 그 다음 시선은 우리가 바닥에서 준비할 수 있는 종목은 이 대두 쪽에서 봐야 된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이 재료와 명분이 만들어진 가운데서 차트를 보고 차트에 반응이 나오고 바닥주이고 바닥에서 돌파가 나오는 시점들을 봐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데, 제가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의 차트를 보시면은 바닥에서 이제 막 준비하는 바닥 돌파 차트가 나왔어요. 그리고 한번 찌르고 거래량 줄이면서 음봉으로 쉬어가는 구간들이 나오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선취를 할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이라고 저는 이 종목을 선정을 합니다. 요즘에 일단은 대두 쪽이라고 제가 이제 힌트를 드렸는데 곡물주의 분위기를 보면은 요즘에 분위기들이 다 좋아지죠. 왜냐면은 제가 말씀드린 이 보복카드 이슈와 더불어서 뭐 브라질에서 제가 아까 이제 대두가 세계 2위의 생산량을 보여주고 있는 브라질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브라질에서는 뉴스 기사를 보면은 최근에 대홍수가 났었죠.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는 요즘에 서리 피해가 있다라고 해서 곡물 생산에 또 차질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미국에서는 세계 곡물 공급 악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전에 곡물주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왔었을 때 몇백 %씩 올라갔었던 그런 사례들을 기억하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불어오고 있는 이 재료가 결코 약한 재료가 아니라는 거를 충분히 인지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종목은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히든 종목으로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다 못 해드렸던 그런 설명들은 잠시 후 8시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정현 전문가님 수업 듣고 오셨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